한중일 3국 불교 대표들이 오늘 일본 일련종 총본산 구원사에서 세계평화기원법회를 봉행하고 학술 강연회로 이 시대 불교의 역할과 가능성을 모색하는 등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조계종이 중앙종무기관의 내년 예산안을 동결기조 아래 편성하면서도 12.7 법난기념관 건립과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 국제선명상 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으로 본 내년 종단 주요 사업을 미리 살펴봅니다. 지난 5월 연등회에서 단 하나의 진리라는 EDM 찬불가로 주목받은 가수 관서연 보살이 발라드 찬불가로 다시 한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높은 시청률로 종영한 KBS 일일 드라마 주제곡 행복, 슬픔, 사랑은 그리고 이별은으로 비불자들에게도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TV 드라마에 찬불가가 삽입된 건 이번이 첫사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한중일 3국 불교 대표들이 오늘 일본 일련종 총본산 구원사에서 세계평화기원법회를 봉행하고 학술 강연회로 이 시대 불교의 역할과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제24차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대회 동행 취재 중인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4차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회의 일본 대회가 3국 250여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일본 도쿄 일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 주제는 공영사회 구축의 불교 정신의 가능성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 분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황금유대를 맺고 있는 3국 불교계가 세계 평화와 인류 화합을 목표로 공존과 상생의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자는 겁니다. 특히 한중일 3국 불교는 대승불교 전통 아래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큰 덕목으로 여기는 등 많은 공통점이 있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국 불교 대표단은 어제 교류위원회의를 시작으로 오늘 일본 일련종 총본산 구원사에서 세계평화기원법회로 공존과 상생을 기원합니다. 각국 의식으로 봉행되며 한국은 5분 향례와 7정례, 태구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축원에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평화기원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법회 후 학술 강연회에서는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정사가 기조연설을, 관음종 부원장 도각 스님과 열애종 총무원장 명안 스님 등이 발표자로 나서 이 시대 불교의 역할과 가능성을 토론합니다. 총본산, 이 신연산, 구원사에서 이제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이 법회, 공양 사회 구축에 있어서 불교 정신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이제 학술 강연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5년 북경에서 처음 시작한 한중일 불교 우호교류 대회는 동북아시아로 이어지는 근접성과 문화적 공통점 등을 매개로 유대를 돈독히 하며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한중일 3국의 이 불교 지도자들의 그 불교의 가치와 지혜를 함께 나눠온 그런 이제 전통 있는 대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우 스님은 한국 대표단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한국 불교 위상을 높여줄 것을 당부하면서 3국 불교가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또 국제 행사로서 중국, 일본 불교계와 또 연대를 강화하고 또 학술적인 공감을 확대하고 그리고 이제 대성 불교를 표방하는 이 우리 3국 불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중일 3국이 2025년과 26년을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한 데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널리 알릴 불교 문화 교류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조계종이 중앙종무기관의 내년 예산안을 동결기조 아래 편성하면서도 12.7 법난기념관 건립과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 국제선명상 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으로 본 내년 종단 주요 사업을 미리 살펴봅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국가 권력에 짓밟힌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내년 76억 원이 투입됩니다. 강남 봉은사에 건립될 12.7 법난 기념관 기본 설계를 위한 비용인데 총 사업비 1,972억 전액 국고 사업입니다. 기념관은 12.7 법난에 대한 홍보와 교육, 명예회복과 피해자 예우를 위한 공간으로 2028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이제 강남 봉은사 일원의 건립 예정으로 있는 12.7 범람 기념관 그런 건립 사업 기본 설계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종단 역대 최대 그 불사의 첫 발을 딛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예비비로 올해보다 13.7% 증액된 37억 8,714만 원 편성됐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이 총무원 일원으로 통합되고 총무원장 직속으로 조계종 연구소와 미디어 홍보실이 신설됩니다. 신설 조직과 교육 및 포교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 예산은 내년 3월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조직 개편이 4월 1일 날 시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부서별로 신설되는 부서라든가 신설되는 사업들을 추경해서 편성해야 됩니다. 근데 종단의 세입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추경 시에 예비비를 좀 활용해서 그 예산들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개최되는 국제 선명상 대회와 지역 연계 활성화 사업에 약 1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명상 관련 국제 학술 대회가 중심인 국제 선명상 대회에 국고 포함 3억 3천만 원, 교구 본사와 연계된 지역 연계 활성화 사업에 국고 포함 6억 6천만 원 배정될 예정입니다. 안암동 개운사 부지에 들어설 종단지경 선명상센터 건립에도 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센터 건립 자부담금 1억 원과 철거비 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관건은 부지 확보. 승가교육 목적으로 1989년 학교법인 승가학원에 무상 증여됐는데 승가대학이 김포로 이전한 뒤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만큼 종단 소유로 확보하고 센터 완공 전 소유권을 정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소유권을 종단 명의로 대한불교 조계종 유지재단으로 확보하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이 시작됐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건물 완공, 준공 전에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종무행정 프로그램을 사용한 지 10년이 지남에 따라 중앙종무행정 프로그램 고도화 사업에도 2억 7천만 원 투입됩니다.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에 따라 업무를 효율화하고 전선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일선 사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BTN 뉴스 남도구입니다. 지난 5월 연등회에서 단 하나의 진리라는 EDM 찬불가로 주목받은 가수 관서연 보살이 발라드 찬불가로 다시 한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높은 시청률로 종영한 KBS 일일 드라마 주제곡으로 비불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TV 드라마에 찬불가가 삽입된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래하는 관세음 보살로 알려진 가수 관서연 보살이 신심을 담아 노래를 열창합니다. 감미로운 발라드 곡에 행복, 슬픔, 사랑, 그리고 이별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불교적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지난 3일 전 세계 음원 플랫폼에 공개된 발라드 형식의 찬불가 관서연 보살의 노래 행복, 슬픔, 사랑은, 그리고 이별은입니다. 희노애락은 항상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있고 이 함께함 속에서 하나의 일희일비하지 않고 조금 힘을 내서 이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며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뜻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울 도솔 선원장이자 시인, 작가로 활동하는 하면 스님이 노랫말을 쓰고 청년 불교의 아이콘 유진 스님을 기획한 조재윤 작곡가가 협업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전통 악기와 생소한 불교 용어가 등장하는 기존 찬불가 형식과 달리 피아노, 기타를 사용한 반주에 대중적인 가사를 붙여 익숙함을 더했습니다. 하면 스님께서 처음에는 희로애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작사를 다 해주셨는데요. 가사에 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행복, 슬픔, 사랑, 그리고 이별은이라는 단어로 하면 스님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조금 바꿔나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곡은 최고 시청률 15.9%, 종영 당일 지상파 드라마 시청률 1위를 기록한 KBS 일일 드라마 수지 맞은 우리 OST로도 삽입됐습니다. 파급력 있는 대중매체 지상파 드라마에 찬불가가 삽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의미가 더 특별합니다.
이렇게 시청률이 높게 나오는 드라마에서 이 노래를 더 한 칸 더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알게 모르게 이 부처님의 뜻을 전달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새롭고요. 관서연 보살은 산사음악회 공연과 더불어 2달 간격으로 참불가를 발매해 대중 친화적인 불교를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의성 불교사업연합회와 마스크 전문기업 SB글로벌 헬스케어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의성 불교사업연합회 회장 자원 스님은 어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난치병 어린이 치료기금 1,02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후원자들의 보시가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와 가족에게 큰 보탬이 된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SB글로벌 헬스케어는 2억 5천만 원 상당의 마스크 40만 장을 후원했습니다. 이상봉 회장은 사회공헌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불자로서 지속적인 자비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용인 보덕관음사가 축서사 조실 무여대종사를 초청해 계산 49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6일 법회는 동명사 회주 지명스님, 중앙승가대 승가학연구원장 승원스님 등 400여 사부대 중이 동참했습니다. 무여대종사는 지금 바로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명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지 해오 스님은 보현보살의 10가지 대원을 잊지 않고 보리심을 가슴에 품어 도량이 청정하고 나날이 번창하도록 기도정진하겠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여주 신고달사가 길이 17m, 높이 6m 와불불사를 3년여 만에 회항했습니다. 지난 25일 법회는 국가무형문화재 영산재 보존회 이룬스님을 증명법사로 여주 사암연합회 회장 지행스님, 대한불교 홍제종 총무원장 해인스님 등 300여 사부대 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회주 혜성스님은 그동안 애써온 신도들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를 전달하며 신고달사에 온 지 30년 만에 큰 불사를 회항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신도 여러분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주 신고달사 와불 저만 대법회는 BTN 불교TV를 통해 11월 2일 오후 3시, 4일 오후 10시 반, 6일 오후 2시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파주 효림사가 부처님 진신사리를 다보탑에 봉안하고 낙성법회와 영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5일 법회는 창건주 현수법사와 영산제 보존회 태우스님 등 전국 500여 사부대 중이 동참했습니다. 회주 법제 스님은 지금까지 스스로 잘못 생각하고 올바른 진리를 몰라서 그릇된 일을 해왔다면 오늘 효림사 탑불사 인연공덕으로 선하고 복짓는 일을 하라고 법문했습니다. 파주 효림사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 다보탑 낙성법회는 BTN 불교TV를 통해 11월 4일 오전 7시 30분, 오후 11시 15분, 6일 오후 1시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도심교육도량 부산 열애선언이 개원 5주년을 맞아 2024년 열애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6일 열애선언 대법당에서 BTN 붓다회 찾아가는 법회와 함께 열린 행사는 주지 효산스님 법문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원 5주년을 축하했습니다. 효산스님은 새로운 5주년을 위해 더욱 기도정진하고 공덕을 나누는 불자님들이 되길 당부하며 BTN 불교TV의 방송포교 원력에도 많은 관심과 동참을 기대했습니다. 이날 주지 효산스님과 신도 200여 명은 붓다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방송포교 중요성에 적극 공감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태고종 사천 서남사가 영산수륙제와 승보공양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6일 법회에는 서남사 회주 지각스님, 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장 황봉스님, 사천불교 사암연합회장 해일스님, 통영불교 사암연합회장 무건스님, 조계종 중앙종회 수석부의장 무관스님, 박동식 사천시장, 김규헌 사천시 의회의장 등이 동참했습니다. 창건주 열애장 보살과 윤서당 이상현 거사의 공덕을 기리고 유주무주 고혼을 위로하는 아랫역 수륙제 보존회의 영산수륙제로 시작된 법회는 3규일에 경과보고, 격려사, 축사, 승보 공양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지 도각 스님은 정성스럽게 마련한 승보공양 인연으로 무진복락 이루시길 바란다고 축원했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가을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지난 26일 증명법사 회주 우학 스님을 비롯해 주지 대륜 스님 등을 계사로 전국 500여 신도가 계를 받고 불제자로 재발심했습니다. 회주 우학 스님은 계를 받고 따르는 것은 부처님 법에 근본을 새기는 것이고 그 공덕으로 불도를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매년 봄, 여름, 가을에 금강계단 수계 대법회를 열고 있습니다. 구미 금호종합사회복지관이 주축이 된 자비나눔 연탄은행이 올해 첫 연탄나눔 봉사에 나섰습니다. 자비나눔 연탄은행은 지난 28일 구미 해평면 60가구에 연탄 3만 장 전달로 올해 첫 사업을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연탄 27만여 장, 화목연료 194톤, 난방유 16,000리터를 보시했습니다. 창립 14주년을 맞은 자비나눔 연탄은행은 자비, 희망, 참여를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비나눔 연탄은행장 법등 스님은 추위에 떠는 이웃이 없도록 나와 주위를 돌아보는 겨울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천안 무예사가 천안 시민과 함께하는 제3회 사찰음식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6일 각원사 일원에서 열린 축제에는 무예사 주지 광현 스님을 비롯해 천안 사암연합회원 스님들이 참석했습니다. 무예사 주지 광현 스님은 사찰 음식은 삶의 철학과 가치를 반영하는 중요한 문화적 요소라고 설명하며 존중과 배려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발언했습니다. 제3회 사찰 음식 한마당은 비빔밥 퍼포먼스, 초대 가수 축하 공연, 사찰 음식 시식 등으로 진행됐으며 전과 간식 등 100여 가지 사찰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이끌어갈 전북불교환경연대가 창립됐습니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해 각 지부 상임대표 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지난 27일 전북불교환경연대 창립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이날 전북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로 취임한 종범 스님은 청정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불교환경연대는 새만금 자연보호활동, 전주천 보호활동, 녹색 사찰운동 등 지역과 사찰환경 개선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봉사하는 불자들의 모임 사단법인 미소원이 환경 참회 기도를 봉행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발언했습니다. 미소원은 지난 25일 미소원 법당에서 부산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 스님을 초청해 환경 참회 기도와 수자연가 기도를 봉행하고 지구 환경을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환경보살로 거듭나길 다짐했습니다. 안도 스님은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은 늘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모든 생명체가 고통받고 있는 지금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소원 장유정 이사장은 매년 10월 수자연가 참회 기도를 봉행해 오다 올해는 지구 환경을 위해 환경 참회 기도를 올리게 됐다며 기도비 등을 모아 지구 환경 개선을 위해 회향하게 돼 의미가 더 특별하다고 인사했습니다. 10월 30일 수요일 BTN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